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에 이제 색상 옵션 제외하고 4,132만 원짜리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게 2024년 7월입니다. 아마도 올해 말에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되어 지금 이 시점에 현재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사기 좀 아쉬운 이유, 아까운 이유. 보통의 분들은 이제 차량 정보를 맨날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알고 이 시점에 어떤 지금 상황인지 고민을 해서 다음 모델을 사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부재입니다. 투싼으로 따지면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냥 들어가 기본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현재 스포티지는 아예 선택조차 못하죠. 없어요, 옵션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량을 조금이라도 타셨던 분들은 아마도 지금 스포티지를 구매하신다면 불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후진기어를 넣으면 보통은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하향으로 틸트가 되거든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면 그 기능이 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메모리 시트랑은 상관이 없어요. 후진 하향이 왜 중요하냐면 주차선 볼 때 아무리 여기에 서라운드 뷰가 있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하향 기능이 아예 없어서 많은 분들이 차 출고하시고 그 모듈을 따로 달아가지고 싸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이유에서 불편함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쉽다. 현재 모델이 최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신호대기한 상태에서 주변에 수입차가 있다. 그러면 띠띠띠띠 경고음이 울립니다. 왜냐면 그 수입차에 TPMS 센서라는 게 간섭이 일어나서 띠띠띠띠 경고음이 울려요. 갑자기 이렇게 너랑 나랑 얘기하고 있다가도 삑삑삑삑삑 울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을 눌러 꺼야 되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게 요즘 최신 나온 차들은 그게 개선돼서 없어졌는데 오랜만에 또 겪으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수입차가 워낙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뒤옆 할 것도 없어요. 간섭이 생기면 바로 울려버리니까. 바로 울리고 내가 내비게이션 보다가도 갑자기 이 화면이 뜨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어디 장애물이 있나? 뭐 지나갔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운전자가 타봤을 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번째 이유는 인포테인먼트 터치 공조 전환기입니다. 이거 아마 페이스리프트 되면 바뀔 거예요. 불편해요, 이거. 솔직히 뭐 적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본인들 차니까 그렇게 해요. 원래 사람은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차가 아니니까 불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있을 때, 편안하게 있을 때는 안 불편해요. 근데 갑자기 막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확실히 불편하고, 이거 이렇게 2초 동안 누르고 이렇게 좀 떼면은 어떤 거에 이제 고정을 하겠냐 물어보거든요. 뭐 공조로 하겠다. 근데 어떤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알고 이걸 또 이렇게 바꿔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PD도 이 차를 많이 탔거든요. 어떨 때 불편했다고? 예를 들어서 애플 카플레이 말고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소리인 줄 알고 놀렸더니 온도가 올라가요. 아 맞다, 바꿔서 이걸로 소리 줄여야지 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맵이 바뀌더라고요. 확대 축소가. 그거는 내가 아마 버튼을 이렇게 바꿔놔서 그럴 그런가 거고. 보네요. 그러니까 여튼 이런 거죠. 공조로 돼 있다가 여기 쓰시는 분들 있잖아, 너처럼. 맞아요. 볼륨을 그럼 요즘 같은 하이로 돌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따뜻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팔이 기신 분들은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더 빠르고. 이걸 까딱까딱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걸 적응해야 된다는 말도 그 말조차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적응을 왜 해야 돼? 중요한 공조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 보기엔 이뻐요. 뭔가 첨단 같고 이쁜데 UI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자체. 실제로 사용했을 때 이게 편리한지 불편함을 주진 않는지 이런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됐다, 좀 불편하다. 사기 전이라면 이런 걸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디지털 키 1의 존재입니다. 그게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에다가 키를 심어가지고, 디지털 키 1은 도어 캐치에다 대야 돼. 근데 디지털 키 2는 키 심어놓고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 가지고 가서 가까이만 가도 문이 열리고 그리고 시동도 되고, 그리고 아마 3명까지인가가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지금 3명 있으니까 다 공유해 놓으면 서로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키 달라, 뭐 키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조금 아쉽고요. 다음으로는 HOD의 부재. 이거를 정전식으로 요새는 다 컨트롤 하거든요. 토크 감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렇게 돌려야지만 차가 판단하기에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 핸들을 잡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직진 구간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갑자기 핸들 잡으라고 뜹니다. 그럼 이제 한 번씩 이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당연시 됐지만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정전식으로 다 인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불편한 거죠. 그것도 아마 페이스리프트 때 바뀔 것 같아요. 가격 인상은 있겠지만. 다음으로는 스티어링 휠 뒤에 패들 시프트. 요새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요 뒤에 에코 모드나 이럴 때
때는 이게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수동 변속 기능을 하고, 근데 현재 스포티지는 다 수동 변속입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연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 단계를 설정해서 이 연비를 좀 더 끌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기능에 부재가 있다 보니까 이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뭐 2024년 하반기 이후 뭐 2025년에 보고 있다면 이 내용이 필요가 없으니까 뒤쪽으로 이동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2024년 7월부터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까지 사기 좀 아쉬운 이유, 아까운 이유를 말씀드렸고, 차량 본연의 시승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소음을 측정 안 할 수가 없겠죠. 30 초반입니다. 33 정도, 되게 조용하죠. 엔진도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저희가 20도 공조 오토 1단계로 지금 활성화를 해놨습니다. 50 정도, 50dB 정도가 나오는데 조용한 편이죠. 지금 밖이 워낙 습하고 덥다 보니까 낮은 온도로 지금 틀어놓은 것 치고는 상당히 정숙하고,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시동을 걸었다기보단 전원을 켠 상태죠. 어떻게 보면 엔진은 동작하지 않고 구동 모터만 동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조용해요. 내연기관만 타셨던 분들은 이걸 한 번 더 누르세요. 시동 안 걸렸나 그렇죠. 싶어가지고. 정차 중에는 엔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가지고, 근데 엔진이 들어와도 지금 엔진이 계속 꺼져서 내가 저 엑셀을 계속 밟고 있거든. 그쵸, 살짝씩. 근데도 50대 뭐 초반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정차 시에는 엔진이 들어오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시끄럽다라고 느낄 수가 있죠. 없던 소리가 갑자기 나니까. 떨림 이런 거 당연히 없죠. 엔진이 안 도는데 뭐. 그리고 엔진이 돈다고 하더라도 떨림을 막는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좀 신경 안 써요. 급가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의미는 없지만 풀악셀입니다. 오. 약간 스핀이 나면서 쭉 이제 가속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되게 잘 튀어나가요. 그리고 스포츠. 지금도 풀악셀. 이 정도. 이렇게 달리시진 않겠죠. 아, 근데 생각보다 힘이 너무 좋아서 만족스럽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소렌토, 산타페 다 타봤잖아. 근데 다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쓰잖아. 맞아요. 근데 무겁잖아, 그 차량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똑같은 파워트레인 넣어놓고 차가 가벼워지고 작으니까 저희 둘은 그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만족스러운 거죠. 에코 모드에서도 그냥 엑셀만 쭉 밟으면 되게 경쾌하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딱 맞아요. 밟을 때 밟았는데 기다려야 되고 안 나가면 그것처럼 짜증나는 거 없어요. 근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그런 게 없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승차감. 투싼보다 탄탄합니다. 투싼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부드럽다라는 표현이 약간 이제 물렁물렁한 승차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똑같은 방지턱을 넘을 때도 조금 더 투싼이 약간 찰랑찰랑거려요. 스포티지는 조금 더 탄탄하지만 그래도 편안함을 유지는 해줍니다.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싼과의 전반적인 승차감 차이. 물론 서스펜션이 전부는 아니죠. 근데 그 부분만 보자면 물렁하다. 우리가 이렇게 방지턱을 넘다 보면 앞이 들리죠. 뒤가 들리고요. 타이밍도 다릅니다. 이렇게 넘는 타이밍. 그러니까 이렇게 탑승자가 시소 타는 것처럼, 흔히 말해서 피칭이라고 그래요. 피칭. 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올라탈 때 모터를 감속해서 이제 앞을 눌러주는 거지. 우리가 감속을 하면 노즈 다이브라 그래서 앞이 죽잖아. 그렇죠. 그러면 구동 모터를 가속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앞이 들리잖아. 그 원리처럼 이렇게 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앞이 죽는다 싶으면 구동 모터를 돌려서 들리게, 그리고 앞이 들린다 싶으면 구동 모터를 죽여서 감속을 해서 다운되게, 중간 지점을 좀 찾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량들의 이 라이드라든지 이 핸들링 이런 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 라이드 기능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고 방지턱의 나라답게 이런 환경에서는 충분히 좋은 승차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핸들링이라는 거는 지금은 비가 와서 코너를 세게 돌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회를 하면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앞바퀴를 얼마나 땅에 잘 눌러대느냐, 흔히 말해서 접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접지를 잃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회를 할 때 모터를 죽입니다. 그래서 더 하중이 걸릴 수 있게. 그리고 선회를 하고 핸들을 똑바로 이렇게 딱 됐을 때, 우리가 자전거 탈 때도 생각해보면 직선으로 딱 시작되는 구간에서 페달을 밟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가잖아. 그런 것처럼 모터를 돌려서 직진 안전성을 가져갈 수 있게. 핸들을 돌리다가 딱 풀었을 때 엑셀 밟으면 정차세로 돌아가잖아. 그 원리예요.
코너를 돌 때 타이어의 하중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구동 모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중을 더 주고, 그리고 코너를 탈출하고 직진으로 선회가 끝났을 때는 모터를 구동시켜서 직진 안전선까지 가져갈 수 있게 만든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행 시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이브리드라서 조용하다 혹은 MVH 전반적으로는 이 차량이 시그니처 트림이기 때문에 2열까지 다 이중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120 정도 달리면 풍절음이 좀 세게 들어와요. 측면 이쪽에서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풍절음은 약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노면 소음도 이 정도면 잘 방음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서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들은 급가속을 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해요. 그냥 신경 쓰이는 것도 하나도 없고, 가속을 약간 세게 하는 정도인데도 이 정도 소리는 나야 차가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가 아닌데. 전기차가 아니니까. 그리고 진동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풀을 베는 작업들이 많이 해서 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올라오는 진동 한 번씩 올라오는 것도 단기적으로 끝납니다. 진동은 당연히 이런 길을 내가 가는데 이 정도 진동은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뭐 엔진이 돌아감에 있어서 진동은 정차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없는 수준입니다. 없는 수준. 가벼워서 그런지 마력 230마력이라 그런지 미션이 똑똑해서 그런지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운전하면서. 미션 얘기 나왔으니까 문매를 맞죠. 맨날 6단을 왜 넣냐. 추후에 아마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8단이 들어간다라는 카더라가 있긴 합니다. 지금 나오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자동 6단이 들어가 있죠. 단수를 무한정 쪼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최고 효율을 어떤 단수에서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그 과정에서 6단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6단을 넣겠죠. 변속기가 멍청하면 파워트레인에서 발생시키는 구동력을 온전히 바퀴에 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승차감이 안 좋아져요. 울렁거리고 답답하고 흔히 말해서 막 멍청하고 이런 걸 많이 겪는데, 저희가 2, 3주 탔죠. 그냥 업무용으로도 타고 출퇴근용으로도 타고 이렇게 했었는데 평소에 이렇게 다닐 때는 편안합니다. 오히려 생각이 들었던 게 6단 치고 되게 똑똑하네. 공감해요, 진짜로.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글을 먼저 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차를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많지.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처럼 6단이라 되게 멍청하고 안 나간다라고 알 상태에서 이 차를 타면은 뭐야,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 다음으로는 시트는 맨날 어떤 차를 타도 이제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잘 만들었고, 저는 좌판의 넓이, 길이 저한테는 다 충분하고요. 그리고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런 속도나, 그리고 이쪽에 볼스터의 각도, 그리고 숄더룸, 운전하기 편하게 각도들이 다 펼쳐져 있어서 승차감을 저해시키는 요소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거는 급의 차이긴 한데, 이 럼버 서포트, 척추 지지대가 위아래로는 안 움직여요.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는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척추의 위치가 똑같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이제는 추월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비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섰으니까. 지금 70입니다. 에코 모드고요. 보통 추월하는 대로 밟아볼게요. 아마 이 정도면 추월 끝나 있지 않을까요? 130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다시 감속을 하고요. 또 70에서 보통 추월할 때랑 비슷하게, 지금 풀악셀이 아니에요. 이 정도. 경쾌해요, 되게. 그리고 스마트 모드. 이 스마트 모드는 여러분들께서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슬렁슬렁 천천히 주행하시면 에코 모드로, 갑자기 엑셀 이렇게 밟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스포츠로 세팅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70에서 또 살짝 풀악셀을 밟고 RPM을 끝까지 밀죠. 이렇게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140까지 올렸다가 다시 감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 합산 출력이 230마력에 35.6kg 포스미터, 1500에서 4500 RPM까지. 다만 최대 토크 구간은 엔진 출력이고요. 모터 출력은 초반부터 100%로 들어가니까 훨씬 이게 경쾌한 거죠. 이거 타고 추월할 때 스트레스 받은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운전자가 느끼기에 상당히 경쾌하고,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가속의 성능이라든지 평소에 느끼는 만족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속 성능이 이렇게 좋은데 브레이크는 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속에서 있잖아요. 한 10km 뭐 이럴 때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가 이렇게 떼잖아요. 그럼 뭔가 뒤에서 살짝 잡아당기고 있는 느낌이 한 1초 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회생제동이 안 풀린 그 상태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많은 차주분들이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달리는 속도에서는 크게 그런 게 없어요. 브레이크 페달을 딱 밟았을 때 기타 기아차들처럼 초반 담력이 셉니다. 그래프로 따지면 부드럽다고 표현하는 게 이렇게 제동력을 가져간다면 이거는 그냥 살짝 좀 더 기울기가 높은 정도. 그래서 현대차를 타셨던 분들은 브레이크 페달을 약하게 밟으셔야 되고요. 기존의 기아차 타셨던 분들은 평소대로 밟으시면 전혀 이질감 없는 브레이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0km부터 100km까지 했잖아요. 에코 모드로 하는 구간이 되게 무서운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아마 거기서 뭐 차가 밀린다든지 했으면 위험한 상황이 왔을 거거든요. 근데 이 차를 일상 여행에서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화면처럼 그렇게 했을 때는 밀린다라는 건 전혀 없었고요. 물론 차가 가벼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믿고 밟을 수 있어요, 한마디. 그리고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았을 때도 뒤가 털린다든지 차량의 거동이 불안하다라든지 차 앞이 꼬꾸라지는 게 너무 심해서 막 너무 싫다 이런 것도 없는 수준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연비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저희가 주행한 거는 너무 막 밟았기 때문에 12.4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실제로 공식 복합 연비가 16.3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유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는 발컨을 통해서 조금 더 연비를 상승시키면 그 이전하고 크게 체감이 되진 않으실 거예요. 연비가 어떻게 보면 차량 유지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차값을 좀 세게 내더라도 매달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나가는 그런 돈들을 좀 세이브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이들 구매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1년에 한 5,000km 타는데 하이브리드 사도 될까요?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주행하는 1년 주행 키로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데 그냥 무턱대고 요새는 하이브리드가 좋다고 하니까 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전기차는 시기상조인데 하이브리드는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견적 추천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스리프트 뭐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바라는 점이라고 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좀 그냥 옵션으로라도 좀 하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거랑 좀 묶지 좀 마세요. 맨날 묶어놔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플러스 빌트인 캠 이렇게 묶어놓고 가격을 높게 좀 안 묶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틸트,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디자인이야 워낙에 잘 된 디자인이라서 솔직히 뭐 따로 할 말은 없지만 운전자가 느꼈을 때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더 많은 분들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구매하셨을 때 만족을 느끼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현재 모델을 타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스포티지 견적 알아보실 분들은 지금 모델이 아니라 일단 견적 알아보실 분들 영상 고정 댓글에 스포티지 견적 신청하기 최고 혜택 견적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최고의 조건을 준비한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겁니다.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링크를 통해서 차량 출고하시고 출고 인증까지 하시면 저희 카드 내 포일 매트를 개차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왕에 차량 구매하시는 거 혜택 받고 구매하시길 바라고, 이 영상이 올라간 뒤에도 견적 추천이라든지 옵션표에 있는 그런 글씨들이 무슨 뜻을 하는지 그런 영상들도 올릴 거고요. 구매 요령 영상도 올릴 겁니다. 그래도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채널 구독해 보시고 다양한 정보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스포티지가 지금 이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 뒷자리에 매트가 움직여요. 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트를 찾고 계실 텐데 고정 댓글에 스포티지 카든 코일 매트 보러 가기 클릭하시면 저희가 직접 런칭한 매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